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자를 챙이 앞으로 오게 똑바로 썼고, 오늘은 카메라 양쪽에 조명을 켰어요. 아무래도 좀 그늘이 좀 덜 지죠. 이게 전문가들이 볼 땐 되게 웃기겠지만 저는 나름 이게 좀 꽤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인생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버킷리스트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나 있나요? 사실은 저는 버킷리스트라는 용어도 남보다 좀 늦게 알았고,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10가지쯤 적어보라 그러는데 막상 적어보니까 10가지를 적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야, 이렇게 내가 욕심 없이 살았나? 이렇게 버킷리스트조차 없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좀 휩쓸리지 않고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보면 남이 안 하는 걸 한다라는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야 마치 앞서가는 것 같고 그래봐야 별거 없긴 하던데 또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자신은 개성 있고 특별하고 남다르고 뭔가 좀 다른 걸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이제 평가하지만 이 밖에 나가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냥 휩쓸려 다니고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안 하면 손해 볼까 봐 그냥 하는 것이지 사실 이제 별다른 게 없었어요. 나가 보면은 패션 유행하는 건 다 똑같고 롱패딩에 레깅스. 나 이거 뽀글이 정말 저 하도 젊은 애들이 필라 입고 다녀서 내가 안 입으려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휩쓸리지 않고 내 자신만의 그 버킷리스트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 윤목수의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이제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뭐냐?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10가지의 순서는 우선순위가 없어요. 이 중에 이미 이룬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크고 우선시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이제 참고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과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기 어떤 추구하는 바가 다른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는 피아노입니다. 이 뒤에 피아노 있죠. 제가 이제 반독학 형태로 지금 피아노를 배운 지가 한 1년 반쯤 됐는데 사실 변변하게 다룰 줄 아는 악기 하나 없고 별로 그런 거에 재능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죠. 근데 어쨌든 제가 교회를 다닌 이후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찬송가 외에 좀 더 다른 좀 풍성하고 은혜로운 소리를 좀 내보고 싶은데 이게 몸이 갖고 있는 성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별로 노래 못하게 생겼는데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이 관록이라는 게 또 있더군요. 근데 저는 찬송가도 안 불러봤고 노래방도 인생에 통틀어 가본 게 그렇게 몇 번 안 되고 그리고 노래를 제일 많이 해본 건 언제냐? 노래방 한참 많이 생기던 90년대에 노래방 공사를 많이 했죠.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인테리어가 끝날 무렵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이제 테스트 삼아 불어볼 때, 그러니까 노래방 기기 업자는 설치하고 저는 같이 가서 따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이럴 때 이제 불러본 거 말고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부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찬송가만 하지 말고 피아노도 쳐보자. 피아노도 어렵고 찬송가도 어려운데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건 더 어렵겠죠. 근데 세상에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 일단 이게 어쩔 때는 너무 어려워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항상 벽이 생깁니다. 이게 머리 따로 손가락 따로 이게 눈 따로 악보 따로 사성보의 찬송가를 연주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한 줄짜리 동요치기도 어려운데 이게
네 줄짜리 악보를 양손으로 치는 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하고 있죠. 계속 나타나는 벽을 깨부수지는 못하고, 아, 이게 나이 먹고 뼈 굳어서 배우는 사람들이 한계인가 보다 그러면 요만큼 늘고, 또 아, 여기까지가 나의 끝인가 보다 그러면 조금 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찬송가 1장으로 시작해서 마음에 와닿는 찬송가를 순서대로 지금 악보를 뽑아서 손가락 번호도 적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주해보고 있지만, 어느덧 지금 찬송가를 더듬더듬 칠 수 있는 게 50곡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지금까지 온 것만 갖고도 제 자신이 대견스럽고, 이렇게 이제 피아노도 주시고 했던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 이제 피아노를 치는 법을 알려준 우리 공방의 가족인 김쌤한테도 참 감사드리죠. 어쨌든 이만큼 가지고 제가 버킷리스트를 완성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짬짬이. 그래서 그 제 인생의 첫 번째인 피아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튼입니다. 페이튼은 자동차입니다. 폭스바겐사에서 나온 페이튼, 뭐 골프, 제타, 파사트, 그 위에 기암이라고 만든 게 페이튼입니다. 그러니까 페이튼이 처음 나왔던 20여 년 전에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페이튼을 보고 저건 내 스타일인데 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평상시에 그 어떠한 차에도 관심이 없던 저에게 그 페이튼은 굉장히 큰 그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저거는 완전 내 스타일이다. 물론 속은 알 수 없죠. 저 차가 뭐 어디 차인지 얼마짜리인지 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막연하게 뒤태 하나만 보고 이 차는 내 스타일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생의 버킷리스트라고 놓고 내가 언젠가는 저 페이튼을 타보자, 한번 소유해서 몰아보자 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끊는 조건에 페이튼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페이튼이라는 차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차는 뭐 중고차를 산 거기 때문에 키로수도 많고 연식도 오래됐는데, 혹시 이 차가 더 이상 이제 굴러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또 다른 페이튼을 살 겁니다. 그 정도로 눈으로 봐서 내 스타일이라고 느꼈던 그 페이튼이 타보니까 성능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차도 크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다 기암이라고 하는 차 종류는 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외에 뭐 배터리 차도 있고 뭐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차에는, 전기차에는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는 이제 내연기관 차에 이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는 밴이나 SUV나 픽업 트럭보다는 승용차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뭐냐? 승차감 때문이에요. 딴 건 이유는 없습니다. 승차감. 너무 낮은 승용차가 뭐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더 편안함을 준다.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가 적다. 그런 면에서 저는 승용차를 선호하고, 디젤보다는 휘발유차를, 가솔린을 선호합니다. 물론 이제 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어요. 뭐 연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저는 가솔린을 이제 추구하고 좋아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어서 디젤도 이제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승용차의 가솔린을 이제 좋아한다. 그 밖에 이제 그 현장용 타고 다니는 차는 다 많은 양의 공구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는 이제 두 번째는 페이튼이고, 자,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 폴딩 바이크입니다. 접이식 바이크입니다. 타보신 분들 계시고 이제 다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폴딩 바이크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접어서 싣고 어디 가서 탈 수 있다는 거죠. 어딘가 그 멀리 가야 되는데 그 멀리까지 타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체력도 안 되고, 제 몸이 엔진돼서 이게 페달질로 해서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으니 자전거를 접어서 차에 싣고 멀리 가서 거기서 타는 겁니다. 물론 자전거를 지붕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차 뒤에 매달 수도 있고, 벤에 실어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폴딩 바이크에 대한 동경을 한 거는 저처럼 키도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그 폴딩 바이크를 탈 수 없다 그럽니다. 과체중이라 폴딩 바이크가 몇 킬로까지 탈 수 있다고 매뉴얼상에 돼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가요, 사실. 제 체중은 사실 국정원에서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농담이죠. 어쨌든 제가 폴딩 바이크를 좋아하는 거는 제가 탈 수 없기 때문에 막연히 동경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거기서 조금 부품을 몇 개를 튜닝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희망을 아직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체중을 줄여서 폴딩 바이크를 마음껏 타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문 보면 줄 법한 중국산 저렴한 무늬만 폴딩 바이크 철팁이나 그 다음에 뭐 다운이나 영국제 브롬턴, 독일제 버디나 미제 뭐 허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뭐 몰턴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모든 브랜드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탈 수 있는 크기가 몬테기사에서 만든 미제 허머가 아닌가. 사실 그닥 비싼 자전거는 아닌데 어쨌든 걔를 좀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백만 원 들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타보는 게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제 인생 버킷리스트 네 번째.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자전거고 이번에는 이제 오토바이입니다. 할리 데이비슨. 제가 지금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브랜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상관없어요. 이게 트라이엄프가 됐든 인디안 스카웃이 됐든 아니면 그렇게 고백이량의 유명한 비싼 그 오토바이 아니어도 300cc에서 한 500cc쯤 되는 그 사이쯤 되는 그냥 그 정도 바이크에도 저는 아마 만족할 겁니다. 물론 남들이 보는 시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사실 펫보이도 작죠. 저 같은 덩치쯤 되면 할리 데이비슨 그 아놀드 스월제네거가 타고 나왔던 그 펫보이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할리 데이비슨을 사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자랑하려고 공방에 갖고 왔는데 작업복 찢어진 청바지에 작업복을 입은 제가 앉았더니 이게 제 거죠. 내가 한번 앉아봐도 되냐 그래서 뭐 시동도 안 걸고 그냥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쓱 보면서 그랬습니다. 넌 이거 다리는 땅에 닿냐? 이게 장난친 건데 그 친구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오랫동안 미안하다 친구야. 어쨌든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다. 아마 이거는 아마 제가 그 두 발로 가는 것 중에 자전거가 아닌 내 몸이 동력이 되는 자전거가 아닌 정말 엔진이 있고 거기서 울려 나오는 그 더덩더덩 하는 그 어떤 남자들 심장을 울려준다고 하는 뭐 고동감 이런 거를 혹시 동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다섯 번째 알텐도르프입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겁니다. 알텐도르프는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목공기계 회사입니다. 그 테이블소 이름입니다. 목수면 누구나 한 번쯤 죽기 전에 써보고 싶은 테이블소 알텐도르프입니다. 뭐 그건 그 회사의 카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지간한 준중형차급 가격이 나오는 요즘에 한 좋은 거 살려면 한 3, 4천만 원 줘야 되나요? 예, 그런 테이블소입니다. 일반 재단기가 300, 500 하는 거에 비하면 10배 값이죠. 그 고장이 나지 않고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물론 고장이 아주 나진 않겠지만 그만큼 잘 만든 것이죠. 저는 알텐도르프라는 테이블소를 한 20여 년 전에 알아서 어디 외국에서 누가 들고 들어온 카탈로그를 보고 그렇게 동경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공장에 가보니까 그 알텐도르프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텐도르프를 본 거는 그거 한 대입니다. 오래전에. 근데 그 알텐도르프를 이미 쓰고 있는 그 공장장님도 잡지로만 본 저보다 모르는 거예요. 알텐도르프에 대해서. 기능은 다 알죠. 근데 그 섬세한 펑션을 저보다 모르는 게 너무 의아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분은 알텐도르프를 쓴 지가 뭐 10년도 넘었다고 하는데 근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의아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 뭐 어디 뭐 베어링 하나, 모터 하나, 뭐 부속품 하나 뜯어볼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만든 겁니다. 물론 뽑기도 잘해야 되겠죠. 험하게 쓰면 뭐 고장 날 것이고, 잘 쓰면 오래 쓸 것이고, 뭐 어느 정도 운도 따라야 하겠죠. 하지만 그 알텐도르 프로라는 브랜드를 알지 못하는 목수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제 목수 누구나 한 번쯤 써보고 싶은 테이블소 알텐도르 프로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소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툴들도 그런 양질의 툴을 한 번쯤 써봤으면, 모든 걸 다 그렇게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그 막연한 꿈을 가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6번째, 나무집이에요. 매일 남의 집에 가서 일만 해주지 말고, 그것도 유익하죠. 하지만 대다수의 목수들이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짓지 못하고 죽습니다. 저 역시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공고리 쳐갖고 짓는지 말고 이 뼈대를 나무로 하는 나무집을 짓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통 한옥이든 서양식 팀버 프레임 구조든 경량목 구조든 나무를 진 집을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지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책 보고 어깨너머로 그냥 본인들이 뚝딱거려 갖고 짓는 집이 부러운 건 없고, 저와 같은 목수가 본인이 이제 직접 사람 일손을 최소화로 하고 이렇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보는 거, 이거를 제가 아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7번째, 비엔나 신년음악회입니다. 비엔나 신년음악회, 그 유명한 그 로린 맞아요? 뭐 바렌보임 이런 사람들과 지휘하고 마지막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라데즈키 행진곡을 듣는 그런 신년음악회, 턱시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같은 동양인도 들어갈 수 있나? 사실 잘 모르겠네. 그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혹시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런데 한 번쯤 앉아서 새해가 바뀌는 그날 우리는 좀 뭐 그런 음악회를 좀 추구해서 한 번쯤 가보는 거, 그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비엔나 못 가봤습니다. 신년 음악회는커녕 독일도 못 가봤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런 걸 한번 꼭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8번째, 미 대륙을 횡단하는 것입니다. 횡단, 종단 다 해보고 싶죠. 세계 일주는 꿈꾸지 않습니다. 물론 좋죠. 세계 일주도 하고 싶지만, 옛말에 그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말 노래도 있었죠. 사실은 그런 것도 하려면 젊어서 해야지, 늙어서 하면은 다 가보지도 못해요. 이게 체력 때문에 이게 반경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들은 최대한 젊었을 때 해봐야 돼요. 이거는 워라밸하고 상관없어요. 짓불도 없는데 이상만 높은 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것들이 그냥 동경하는 거, 본인은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남이 뭘 떠다 먹여서 뭔가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를 갖는 것보다 내가 직접 내 꿈을 이뤄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세계 일주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로 미 대륙을 횡단과 종단을 해보는 거예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겠죠. 그래서 한 2명? 3명? 4명은 좀 많은 것 같고, 차도 뭐 버스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픽업 트럭 이런 걸 타면은 조금 더 올라가니까 경관이 좋겠죠. 미국 가면 막 픽업 트럭이 막 보닛의 높이가 막 거의 뭐 웬만한 사람은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게 이제 허다한데, 글쎄 저는 머스탱 정도, 제가 머스탱을 좋아하진 않는데 꼭 하면서 그냥 달리는 거는 좀
머스탱이 좋지 않을까. 도로 밖으로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도로 근처에서 식사하고 도로 근처에서 자고 이러면서 중간에 빠져갖고 딴 데 가보지 말고 그냥 오직 그냥 횡단 종단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디 놀러 가든지 뭐 그건 뭐 그 다음 문제고. 그 저는 막연하게 미국은 가봤지만 그런 걸 못 해봤어요. 미국에 가서도 여러 번 가봤지만 운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 인생의 이제 버킷리스트 9번째입니다. 낚시 투어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앞바다에서 망둥어 낚시 해본 거 말고는 낚시를 해본 게 거의 없는데 성인이 돼서 우연히 이제 루어 낚시를 접했어요. 그 루어 낚시도 하고 잠깐 다른 낚시를 하다가 또 플라이 낚시를 겸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여름에는 루어하고 겨울에는 플라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모든 낚시를 정리를 하고 플라이 낚시 하나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플라이 유저로 이제 변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낚시는 정리하고 오직 플라이 낚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계곡이나 강계나 이렇게 낚시를 다니다가 혹시 한여름에는 저수지도 잠깐 가고 겨울에 물이 다 얼고 나면 그냥 얼음 깨고 낚시하는 동네 저수지에서 플라이 낚시를 했던 것이죠. 해외에 나가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낚시를 하기 위해서 해외를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평생을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좋은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해외에 좀 더 유명한 곳에 가서 빅게임도 좀 해보고 싶고 그냥 오직 낚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뭐 예를 들면 뭐 플라이 낚시의 천국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 가서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롯지에 가서 뭐 저 갔다가 차 끌고 나와서 그 마트에 가서 뭐 열흘치 보름치 식량 사다가 그냥 다 때려놓고 먹고 낚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본다고 그걸 해. 그냥 먹고 자고 낚시하고 또 자고 먹고 낚시하고 자고 이것만 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낚시에 대해서 모르거나 싫어하는 분들은 이상한 소리 한다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낚시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과 해학을 배웠고 그 모든 상황이 통제될 수 있을 만큼까지도 해봤기 때문에 그 낚시가 어떤 건지를 조금은 알아요. 그래서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여기만 있지 말고 해외에 가서도 뭐 예를 들면 뭐 그 스틸헤드라든지 셀몬 연어라든지 이런 레인보우 트라웃, 송어라든지 이런 낚시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왜 영국인들이 그 낚시를 그렇게 좋아했고 호주로 송어를 이식했고 뭐 이런 그런 역사적인 뭐 그런 단편들을 좀 알면서 왜 그게 이제 그 가장 그 플라이 낚시가 원시적이지만 그 안에 과학적인 테크닉이 있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지는 이제 알 정도까지 낚시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9번째는 이제 낚시 투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번째는 뭐냐? 오디오입니다. 제가 오디오를 좋아하는데 지갑이 얇다 보니까 좋은 오디오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 하이엔드한 오디오 같은 거는 뭐 초대받아서 들어만 봤지 정말 제가 좋은 오디오를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낚시란다. 오디오에 대해서 책을 쓴 유명한 분도 본 적이 없어서 도서관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책에 실을 정도로 귀한 오디오도 저는 들어봤고 운이 좋았죠. 음악도 좋아하고 오디오도 좋아하는데 음악을 좋아하냐 아니면 소리를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음악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리 뭐 뽕짝이나 이런 것도 좋은 오디오로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의 음악을 다 만족시켜주는 오디오는 없다고도 하지만 저는 명기보다는 명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공평해서 황금이 든 지갑을 가진 사람한테는 들을 귀가 없고
이 명기를 가진 사람은 지갑이 얇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좋은 오디오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주 비싼 거 말고 적당한 오디오를 좀 갖고 싶다. 좋은 음악을 듣고 싶다. 통해서 따스한 음색, 진공관, 아날로그의 소리를 듣고 싶다. MP3 디지털 뭐 핸드폰 소리 이런 거보다 그런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그 사무실에는 아주 196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트랜지스타 초기 모델의 라디오도 있고 집에는 1940, 60년대에 각각 만들어진 진공관 라디오가 이렇게 하나씩 있어서 오직 라디오만 듣고 있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지고 있는 LP나 CD나 이런 것들을 좀 플레이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의 오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는 믿는 구석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공방의 문화생이었던 분들 중에 분 중에 그런 전문가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뭐 부탁만 하면 언제든지 뭐 사실 뭐 접근이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에 이제 있어요. 제 이제 버킷리스트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의 우선순위는 없고 이루고 못 이루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몇 개를 이뤘느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10가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를 다 통틀어도 이거 한 가지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가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교회에 관심이 없고 주변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크리스찬들의 삶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한다는 목회자들은 사실 더 안 좋아했어요. 물론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고 상당 부분 오해일 수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일부 오해는 풀렸지만 그때에 가진 생각이 지금도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화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살면서 교회를 다닐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를 다닌 지 한 3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렸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제 나름대로 찬송가를 또 연습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가까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 저분한테 배워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조금씩 뭔가 좀 발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인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거를 신기해하는 지인들도 있고,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봄으로 해서 자신들 평생 믿음을 되돌아보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또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한 5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가 따로 메모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중에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제가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이거를 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 물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씩 영적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게 이제 결국은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한 인생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인생이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 사실 내일을 모르고 살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렇게 눈 떠서 또 영상 찍을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 일 아닙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모든 감사해야 될 일에 최종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이제 느끼고 남은 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떠오르지 않으면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거는 꼭 한 번씩 이뤄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게. 사실은 전혀 이루지 못하면 상실감, 박탈감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좀 얻어서 좀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이제 좀 관심 갖고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봤어요. 이거 뭐 이 영상이 이런 거 찍으면 누가 듣나? 누가 남의 인생 남의 버킷리스트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전부터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는 한 잔에 수십만 원짜리 그 커피를 마시는 게 이제 버킷리스트다 그래서 야 다행이다 나는 그런 커피 맛을 모르니 그런 커피를 먹고 싶은 희망은 갖지 않겠구나. 야 그러면 커피 한 잔에 몇십만 원씩 되는 거를 며칠만 먹으면 이 지출이 얼만데 그 돈이면 내가 뭘 하는데 그 옛날 어머니가 외식 한 번 하면 뭐 나가서 먹는 돈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 분들을 그냥 존중하죠. 저하고 다른 거지 그분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응원합니다. 저하고 다른 버킷리스트를 가진 여러분들의 꿈을 저는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